어제 중국 정부가 홍샹 그룹이라는 45살 된 마샤오 홍이라는 여자가 이 단동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중견 기업으로 그룹으로 회사를 키워왔는데, 이 회사에서 이 북한에 핵 개발 물자를 팔았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 걸려서 미국이 중국에 통보를 했고 중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보도가 일제히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시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중국의 홍시ang 그룹은요, 2000년에 설립되어서 자본금이 167억이고 직원이 680명, 큰 회사는 아닙니다. 이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될까 말까 한 수준인데요. 계열사는 이상하게 많습니다. 국제여행, 무역, 그 다음에 호텔 경영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선양에 있는 칠보산 호텔을 지분을 이 여자가 30% 가지고 있다 했는데, 북한 소유로 나머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이 북한의 정찰 총국 산하 해킹 부대인 121국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망은 해외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해외에 해킹을 하려면 이 북한과 가까운 중국의 있던 동북 상성 인근 도시에서 주로 북한의 해킹 부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호텔이 그 활동의 근거지다 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상 그룹의 돈이 이 지금 북한의 해킹 부대를 운영하는 자금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이 마샤오 홍이 대표로 있는 이 한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화물선 운영하고 있는 홍콩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 마샤오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실제로는 실소유자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중국 야오닝성 요녕성 법원은 이달 초에 홍상 그룹과 그 그룹 설립자인 마샤오 홍 그리고 그의 친인척이 보유하는 자산 일부를 동결했고, 요녕성 공안당국도 북한과 교역을 하면서 심각한 경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홍샹 그룹 자회사인 홍샹 실업발전유한공사와 그 책임자를 수사 중이다 라고 했는데, 중국 측이 이렇게 자산을 동결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 법무부의 통보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중국이 이제 드러났으니까 해준 거다. 미국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지난달 베이징을 2차례 방문해서 이 마샤오 홍과 그 홍샹 그룹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운 증거를 중국 당국에 내밀었다. 그래서 미국 법무부와 중국 당국은 조만간에 이 사건 조사 결과와 법적 조치를 발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홍시ang 그룹에 대한 조사 사실을 확인해 줬는데요. 이 미 중간의 이번 공조는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미국 국내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은행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제재에 들어가는, 즉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완전히 중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중국은 딱 걸려버린 북한을 사실상 도우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홍샹 그룹이나 마사오 홍은 중국의 독자적인 중국인의 회사가 아니라요, 북한이 중국에 만들어 놓은 위장 회사라고 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중국의 간판이 필요하겠죠, 중국 사람이. 그래서 중국 회사처럼 위장을 해야지 북한 회사라는 이름으로 이 핵과 관련되는 부품이나 물자를 사들일 수 있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 알루미늄 덩어리 괴를 이 북한에다가 홍샹 그룹이 팔은 겁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자, 여러가지 물자가 아마 이렇게 팔려 나간 것 같은데요.
미국 법무부는 미사일이나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99.7%의 고순도 알루미늄계를 북한에 제공한 행위와 관련해서 홍상그룹 관계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까운 시일 안에 이것이 발표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아시아 방송은요, 단둥의 한 소식통을 이용해 홍샹은 북중 간의 전체 무역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의 비중이 높은 회사고, 홍샹의 범죄 행위가 워낙 엄중해서 회사가 회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중무역에 큰 장애 요인이 발생할 거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이번 조사는 대북 제재를 완벽하게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이, 그동안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사실상 중국 정부가 묵인하거나 봐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 홍샹그룹을 계기로 양국 간의 사법 채널을 통한 협력이 활성화된다 어쩐다, 불법적으로 북한과 거래온 중국 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알게 되면 이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중국 공안청이 이 사실을 공개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자, 이 중국은요,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의 통보 때문에 했고, 미국 법무부 검사들이 중국 베이징을 2차례 방문해 불법 행위 증거를 제시하고 나니까 중국이 마지못해 나섰고, 이번에 이 공조를 계기로 중국이 전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조사할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다만 미국이 취할지 모르는 세컨드리 보이콧을 안 당하려고 이렇게 뭔가 하는 흉내를 내고 있고, 홍샹그룹은 증거가 너무 확실해져 버렸고, 북한이 오차익 실험을 해서 이 비판이 세계적으로 점증하고 있고, 또 이 북중 무역에 이 어떤 약간은 손을 떼는 듯한 쇼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중국 정부가 홍샹그룹이 북한을 대신해서 여러가지 핵 미사일 개발 물자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사실상으로 이 홍샹그룹의 오너는 북한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어떻게 북한 정부하고요 합작으로 7대3으로 호텔을 운영합니까? 그리고 이 마샤오 홍이라는 여자가요, 이 쇼핑몰 점원으로 출발한 사람으로 창업 10년 만에 북한과 합작회사를 포함해서 계열사 6개를 거닌 중견그룹 총수가 된다는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회사의 홈페이지 인사말에 우리는 무역을 통해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참여자, 추진자, 목격자로서 사명을 다할 거다, 이랬고, 이 여자는 지금 공산당원이고 야오닝 성의 이 인민대표 600명 중에도 속한다고 합니다. 홍샹은 대북 제재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돈을 더 벌어버렸습니다. 홍샹은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각종 금속 재료와 탱크, 배터리용 극소판 등을 사가상자에 담아 위장하는 방법으로 북한과 거래를 했는데요. 북한 군부 산하 회사 수십 곳에 무기 제조용 설비를 개당 1,000만 위안, 16억 8천만 원이 넘는 고가에 팔기도 했고, 대북 제재 등으로 떼돈을 버는 그는 거래 파트너인 북한의 일부 간부에게 도요자 외제차도 선물하기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북한은 항상 이 북한과 무역 거래를 하는, 과거에는 한국과 할 때는 한국의 파트너, 또 중국의 파트너, 이런 사람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척 하면서 결국은 북한이 움직이는 대로 조종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토론회 하니까 어떤 같이 했던 분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는 오산이다 하는데요. 북한이라는 체제 시스템을 알면 정상적인 어떤 거래를 하는 회사 파트너로서 이 홍샹 같은 회사나 마샤오 홍이라는 이런 사람이 등장될 수가 없습니다. 니 우리하고의 전당권을 줄게, 우리 종처럼 움직일래, 니는 우리 대리인으로서 얼마만 먹어라,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 믿을 만한 간판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실상 우리가 주도하지만은 너네들이 중간에 끼어야 이 국제사회의 제재도 피하고 중국 회사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뭐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조심히 물밑으로 이렇게 쇼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외국에서 핵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전략 물자, 무기를 만들기 위한 전략 물자를 가져오는데
중국 회사가 하나 끼어서 다른 물건을 우리한테 파는 것처럼 하면서 그 안에 속에서 파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전제하에서 붙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요, 엄청난 그 규모의 공안, 안보, 예? 요원들을 갖다가 육성하고 특히 중국, 북한 국경에는 엄청나게 깔아놨는데 중국에 과연 보안 당국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외신 한 꼭지를 이야기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들었을 겁니다. 한 인도의 언론이 북한이 뭐 파키스탄이나 이란 같은 해외로부터 중국 회사를 하나 끼워가지고 경유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 물자를 사들이고 있다라고 한 인도 언론이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걸 갖다가 보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미국의 어떤 정보와 연결된 인도 언론이 이걸 살짝 보도를 전략적으로 하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하라고 갖다 미는 과정에서 그 언론 보도가 이용되었겠지요. 자, 그때 저는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인도 언론이 이런 사실을 과연 보도할 능력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런 정도로 자세하게 중국 언론이 끼어서 위장으로 북한의 이 핵 어떤 물자와 부품을 그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나라로부터 몰래 사들여서 북한에 갖다주는 역할을 했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라는 시진핑의 말과는 다르게 물밑으로는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가 아닌가라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홍샹 그룹이나 마샤오 호응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벌써 알고 있었고 사실상 묵인을 해오다가 미국이 증거를 들이미니까 홍샹 그룹이나 마샤오 호응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로 나가서 이걸 또 죽이고 나면 또 다른 회사가 그걸 하게 될 겁니다. 중국에는요, 수많은 북한의 공작원들이 있고 이들이 중국인과 북한 간에 벌어지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 꼼짝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미니까 중국이 마지못해 움직인 것을 마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고요. 또 미국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건데 이제 북한에 뭐 핵실험이 계속되니까 이 문제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나섰던 것은 미국 또한 중국과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 더 나아가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게 되는 부담을 덜라고 굉장히 이 문제를 조심히 다뤄왔다. 특히 한국에는 이런 정보들을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았다. 자,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북한을 협상으로 꺼내기 위한 용도로 이 시점에서 이걸 공개 토록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국제사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순진하지도 않고요. 온갖 음모와 공작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너무나 순진하게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두어 달 전에 이 기사를 유사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좀 예측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